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며칠? 7월 1일. 며칠 남았어요, 이제? 아직 안 써있나? 저 끝에도 이제 날짜 마이너스 하나하나씩 줄어드는 날짜 써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전까지 했던 거 공부한 거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왜냐면 지금부터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만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지 이전까지 공부했던 건 그 좋은 머리가 아니라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나갔던 건 다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집어넣는 게 진짜 알짜배기고 그게 시험장에서 내 기억에 남을 것이다. 물론 그중에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들어있다? 잠재의식 속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선 잘 생각해서 이걸 거야 하고 찍어. 그럼 그 잠재의식에서 가르쳐줘요. 야, 이게 정답일 거야. 이거 찍어 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럼 그거 찍는 거야.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만 그 기억력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출발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지금부터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더냐? 먼저 지난번 5월달, 6월달 나온 것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부연 설명 같은 건 좀 줄일 겁니다. 뭐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그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대략은 알 거야. 아, 이런 게 있었어. 다만 시험 문제에서 그 중에 어떻게 나는지, 요건 이렇게 시험 문제 난다. 요건 이렇게 중요하다. 그것들 위주로. 그래서 지금은 톡톡톡 치는 강의지.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건 아니야. 요 중에 요런 게 시험 문제 난다. 요렇게 시험 문제 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머릿속에 시험에 관련된 것들을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작업. 그게 7월달, 8월달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공부해 놓고 이따 오후에 뭐가 있죠? 특강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30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설명이 들어가는데 물론 오늘 진도 나간 것만 여러분들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6페이지였나? 몇 페이지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20몇 페이지죠? 대략 끝나는 게 20몇 페이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죠? 26페이지에서 끝나라고 했는데 26페이지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28페이지까지 갈 거야. 2페이지 더 나갑니다. 한 장 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진도 나갈 거하고 아무리 고려해봐도 28페이지까지는 오늘 가야 다음 주에 수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는 나간다고 진도계표 나와 있을 겁니다. 저 밖에 보면 게시판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진도 여기까지 나가. 그 다음 주에 다들 어디까지 나가. 그걸 전부 다 자세하게 표시해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다가 그 진도계표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다음 주에 내가 공부할 거 혹시 복습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한번 쭉 읽어보고. 그래서 최선의 공부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요약집이 뭐다?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집이 뭐다? 바이블입니다. 정말로 잘 쓴 책입니다. 제가 봐도 잘 썼습니다. 누가 썼는지. 하여튼 이 책이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몇 프로가 들어있다? 80%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80%는 이 요약집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해도 충분해요. 더 볼 거 없어. 이것만 봐도 돼. 충분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요약집을 갖다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 벅차잖아. 그래서 요거에 몇 프로만 집어넣자? 80%만 집어넣자. 요거에 80%만 들어가자. 그럼 88 몇 점? 64점. 요 정도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 수업한 거 요거 가지고 다시 오후에 그거 가지고 다시 시험만 보는 거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모르죠.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지?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뚜껑 열어봤자 못밖에 안 보여. 하얀 골밖에 안 보여. 뚜껑 열어봤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러면 뭐밖에 없다? 시험밖에 없어요. 시험을 봐보면 내가 이걸 알고 있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건 뭘 통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다?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봐보면 내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이건 알고 있었고 이건 모르고 있구나. 뭐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또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뭘 통해서 걸러진다?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걸러질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으로는 그걸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증명하는 건 시험밖에 없어.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근데 웃기는 건 뭐냐? 교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으면 뭐죠? 여러분들이 교수야? 다 아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있었어 이래. 근데 지 혼자 풀어봐. 전혀 달라집니다. 같이 풀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혼자 풀으면 헷갈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였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먼저 보고 그래서 내가 틀렸던 거 그것만 다시 여러분들이 언제 정리한다? 오후에 수업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무더기로 애울 것들이 있어 좀, 그죠? 그래서 그거는 다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언제 한다? 이따 집에 가셔서 저녁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내가지고 오늘 내가 미진했던 거 그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수업 이제 조금 끝나고 나서 한 밤 주무시기 전에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시간 내가지고 매일 수업 나갈 게 뭐지? 그래서 수업 나갈 거 그거 진도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그냥 다 자세하게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쭉 꼭 소설책보다도 만화책 보듯이 만화책 쭉쭉 넘어가잖아. 그렇지 쭉쭉쭉쭉쭉 한번 보고 아 이런 게 많이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그냥 대략 봐놓고 그러고 그 다음날 수업에 참여하라. 그리고 수업 끝나면 다시 또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그 확인하고 저녁에 내가 미진한 거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그날 거 그날 끝내고 내일 거 한두 시간만 더 투자만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저도 그렇게 공부했었고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최선의 공부법은 그거다. 혼자 공부해가지고는 시간이 그 시간 내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국토이계미 이거에 관한 법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제목은 여기도 안 써요. 용어정의부터 나오죠. 이 용어정의가 한 21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 21가지에서 약 한 문제 정도 시험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국토법은 총 몇 문제 나죠? 12문제 나잖아. 이 중에 여러분들 목표는 몇 개? 9개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12개 중에 9개 정도를 맞추셔야 된다. 그 중에 한 문제는 어디서 난다? 용어정의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건 뭐와 관련된 거? 계획들과 관련된 용어들이 주르륵 하고 납니다. 계획과 관련된 거. 그것도 상위계획부터 하위계획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제일 높은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바로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이 뭐랍니까? 이제 요거부터 시작해. 각자 이제 그림구법을 띄워놓고 보면서 할 것 같이 눈으로 익히 좋으니까 야 쭉쭉쭉쭉쭉쭉 한 번 더 여기 있다. 한 단계 더 들어갔나? 넘어갔다. 다시 한 페이지 뒤로 후퇴 뒤로 얘가 가끔가다 말을 안 들어. 그죠? 자기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수도시켜 뒤로 돌아가라면 짜증내. 오이 두 페이지 들어갔다. 여기 이거죠?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저기서 쭉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국가계. 여기 국가라는 게 나오죠? 국가가 뭐죠?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로 한다. 그렇게 써서. 따라서 누가 수립해야 돼? 국가계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중앙행정원이 수립한다고 다 국가계획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포함돼야 국가계획입니다. 중앙행정원이 수립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그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있었죠? 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할 거? 결정할 사항이 뭐 있다?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계획을 뭐라 부른다? 이걸 국가계획이라 한단다. 그래서 국가계획 핵심은 두 개. 중앙행정이 수립할 것. 도시군 기본계획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도시군 관리의 결정할 사항들. 우리 도시군 관리의 결정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죠?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거 몇 가지? 몇 가지? 5가지. 용기도 정지 있잖아. 그게 중앙행정원이 수립하는데 장관들이 수립하는데 뭐가 들어있다? 도시군 관리의 결정할 사항, 용기도 정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국가계획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국가계획 밑에 뭐가 있죠? 이제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이때 광역도시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하는 거죠? 광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넓은 지역. 이때 넓은 지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하나의 관할구역은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다. 그죠? 그럼 몇 개 이상의 관역에 걸쳐 있으면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 있다. 그럼 뭐라고 부른다? 그걸 광역이라 한다. 그래서 광역 개념은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 있다. 그런데 그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다. 장차 둘 이상의 관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이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희망상을 뭐라 부르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여기다 쓰자.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뭐만? 방향만 뭐였다? 제시하였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좀 전에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죠?
그때 둘이 세계 관할구역이라는 건 거기다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광역도시를 수립하자 이거잖아. 그럼 광역도시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 구역,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다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 부른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 어느 관역에 걸쳐서 그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수립하고자 하는 구역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따라서 광역도시 계획은 그것도 두 단어야. 첫째, 광역계획권의 뭔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 제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냈었죠?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낸 적 있어요. 그럼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이 광역도시계획입니까? 아니야. 광역시는 몇 개의 관할구야? 하나의 관할구잖아. 광역도시계획은 절대로 하나의 관할구에 수립할 수 없어요.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서 수립하기 때문에 뭐 광역시에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건 말장난이지 말이 될 수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게 핵심 단어. 자, 세 번째. 이제 그 밑에 무슨 계획 있죠?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몇 개 이상? 요거는 둘 이상의 어디 관할구역에 걸쳐서 수립한다 그랬어요. 우리 관할구역이 어디죠? 관할구역. 하나하나 개념 정리 잘 보셔. 관할구역 어디를 말한다?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걸 관할구역으로 부르죠? 그 대빵들을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제 209 정도는 나와야 돼. 아직도 그게 입에서 발음이 안 돌아가고 있다면 아직은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돌아가야 된다. 근데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수립할 때 무슨 계획이 된다? 광역 도시계획이 된단다. 이렇게 정리하죠. 반면에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 그럼 자기 관할구역이 어디죠? 각각. 여기는 어디야?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죠? 여기 강서구가 관할구역입니까? 아니에요.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지 강서구는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인천은 인천광역시 전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지 인천광역시 구하고 또 강화군 옹진군 있죠? 강화군 옹진군은 관할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관할구역의 개념 속에는 군도 들어가는데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이 들어가는데 이 군에는 무슨 군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광역시군은 제외라는 게 들어있어. 광역시군은 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인천광역시 전체가 하나의 관역이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요 군은 관역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것도 시험 문제 2번 났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속에 있는 거 광역시군은 관할구역에서 제외된다라는 이것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천군 또는 가평군 이건 관할구역으로 보죠? 도지사 밑에 있는 시군들 도지사 밑에 있는 시군은 각각 관할구역을 보지만 저 인천광역시에 있는 강화군, 옹진군은 관할구역이 아니다. 어디가 관할구역이다? 인천광역시 전체 관할구역이다. 그럼 경기도는 관할구역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경기도는 관할구역이 아니야. 너무 넓다 그랬잖아. 그래서 경기도를 쪼개가지고 시군. 그걸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으로 부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옛날에 다 강의했던 것들이야. 다만 지금은 뭔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아 맞아 내가 잠깐 잊고 있었어.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머릿속에 정리해 들어가는 거. 그것이 7, 8월달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 이론 강의는 언제 끝나? 지금 7, 8월달에 거의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8월, 9월, 10월달은 대부분이 뭐야? 핵심 마지막 요약 정리하거나 아니면 핵심 문제 이런 것만 정리하기 때문에 실질적 이론 강의는 지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말씀드리죠. 자, 그럼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에서 수립하는 게 도시군 계획입니다. 다만 조심할 건 이건 원칙이에요. 뭐도 있죠? 예외도 있어. 어떤 예외? 꼭 자기 관할구역에서만 수립해야 돼? 아니야. 옆에 있는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옆에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원칙은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계획을 하자 이 말이고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무슨 계획으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죠. 따라서 결론.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도시군 계획은 뭐가 들어있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만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땡! 종치는 거야. 그때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틀린다. 이거랑 구분되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요 속에 요 두 가지가 들어있다. 요렇게 정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럼 이건 어디서 수립하죠? 원칙적으로 자기 관하구역. 어디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관할구 속에 광역시군은 제외. 요걸 집어넣고 그 관역에 대해서 뭔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으로서 기장종. 이게 핵심이야.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두 번째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세 번째 종합계획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아니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죠? 종합계획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부문별 특정계획으로 수립해도 됩니다. 근데 무슨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전부에 대해서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반면에 광역도시계획은 서울하고 인천하고 저 부천에 걸쳐서 서울, 부천, 인천에 걸쳐서 장차 뭐 했으면 좋겠다? 도로, 제4 경인고속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무슨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인데 그건 부문별 특정계획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도로 하나 만들자라는 부문별 특정계획. 반면에 서울하고 부천하고 인천 이 세 군데를 종합적으로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우리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 수립하자. 그러면 그때 광역도시계획은 뭐가 된다? 종합계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부문별 특정계획으로 수립해도 좋고 종합계획으로 수립해도 좋은데 무슨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무슨 계획으로 수립한다? 종합계획으로만 수립되지 부문별 특정계획은 없다는 거. 즉 한마디로 뭐라 표현했죠? 서울특별시 미래종합청사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그 관할구역에 미래종합청사진. 우리 서울특별시를 장차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종합청사진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서울에서 영업하시려면 중개업자 하려면 보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것이 100% 실현되지는 않을지언정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는 거니까 나중에 고객들한테 브리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죠?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 것이고 여기 이렇게 된답니다. 따라서 미래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투자 가치가 제일 높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가서 여기 좋은 거 있거든요. 이 물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같아? 다르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니까 서울특별시의 미래종합청사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쭉 브리핑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와서 보죠. 저 중개업자한테 설명 한번 들은 거하고 이 중개업자 설명 들어보면 중개업자의 뭐를 느낄 수 있다? 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뭘 느낀다? 질. 양이 아니라 질. 그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먹으려면 이런 걸 알아둬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이제 그 밑에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자, 여기 하나 빠졌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하나하나 다 단어를 조심해야 돼. 종합계획으로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무슨 계획?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에 뭐가 된다? 수립의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걸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 그럼 뭐가 먼저 수립되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얘기야. 앞으로 이렇게 서울특별시를 만들겠다. 그래놓고 그러면 그중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다. 나왔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는 뭐를 하고 여기다는 뭐를 하고 여기는 뭐를 하고 그중에 첫 번째 여기다 용도지역은 뭐를 지정하고 용도지구로 뭘 지정하고 용도구역을 뭐 지정하고 그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를 지정할 거냐. 두 번째 기반시설 도로는 어떻게 만들고 공원은 어디다 조성하고 학교는 어디다 지을 것이고 기반시설 용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럼 도시개발사업 어디다 하자? 마구찌구다 하자. 정비사업 어디다? 종로에다 하자. 그리고 강남에다 하자. 이런 것들 있죠?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 어디다 하고 지구 단위계 그 안에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무슨 계획으로 한다? 그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자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뭘 보고 수립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보고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할 것이고 용도지구를 뭘 지정하고 용도구를 뭐 지정할 것이냐 기반시설은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등등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거 뭐 하는 거죠? 자기 관할구역을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 등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 그거와 관련된 계획이 있는데 이건 아무거나 수립하지 않고 몇 가지만 수립한다? 우리 좀 전에 말한 5가지만 도시관을 수립한다 라고 했고 첫 번째가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용이죠? 단 조심할 건 용도지역, 용도지구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용도구역이 나와요. 그럼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이라는 5가지를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돼. 그럼 용도구역 5가지 좀 말을 풀어야지 또. 개를 도시에서 수입했는데 그 개새끼가 무슨 개새끼입니까? 개새끼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안 되는 거야. 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 개가 뭐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도시,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우리 법조문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맨 밑에다 따로 써놨어요. 근데 그거 따로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어디에 일종이야? 용도구역에 들어가거든. 그럼 용도구역 속에다 집어넣었어야지. 왜 그걸 맨 밑에다 따로 쓰느냐고. 법을 만든 자가 체계를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따라서 그냥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어디다 집어넣자? 용도구역에다 집어넣어. 다만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 있죠. 무슨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 수립도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만이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하는 것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한다는 것. 그게 용자. 용에서 조심할 거. 그 다음에 뭐죠? 용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이때 기반시설 설치만 들어갑니까? 정비 개량도 들어갑니까? 설치만 아니냐?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뭐 하고 싶다? 정비하고 싶다. 그것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 또 기반시설이 설치된 거 정비하고 또 뭐 하는 거? 개량하는 것도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거 그것도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한다 라고 3가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자만 외우면 돼.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설정계 요 3가지도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3번째는 뭐였죠? 도시개발사업. 4번째 정비사업. 근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건 우리 여기서 살펴본다 안 살펴본다? 안 살펴보고 그건 무슨 법으로 넘어간다?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비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서 살펴보고 그럼 여기서는 뭐만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것 여기 마구지구에다가 뭐죠? 신도시 만들겠다고. 무슨 얘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 거기까지만 이 국토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루지 않아. 그냥 마곡지구에다 신도시 만들고 싶어? 그럼 거기다가 뭐 하겠다고? 신도시 만들겠다고.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거기까지만 해놓고 그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건 이제 무슨 법으로 넘어가서 한다?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세 번째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건지 수입 방식으로 할 건지 사업시행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수립됐다?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먼저 수립하는 거 그것만 여기서는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곡지구는 언제? 1984년도 언제 얘기야? 벌써 한 40년 전 얘기네. 1984년도에 마곡지구에다가 뭐 만들겠다고? 신도시 만들겠다고. 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미 그때 결정돼 있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벌써 1984년도에 마곡지구에다 신도시 만들고 도시군 관리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무슨 법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라 신도시가 저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싶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 했다고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사업?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정비사업 하겠다고. 무슨 계획부터? 도시군 관리부터 결정고시 해 놓습니다. 거기까지만 여기서 해.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거, 재개발 재건축하는 절차는 이제 무슨 법으로 넘어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시작되죠? 여기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그 다음에 사업 필요한 조치해놓고 그 다음에 분양지정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공사 다 끝나면 준공 인가받고 등등등등등 해서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땅 하면 끝났다. 무슨 법에 의해서? 정비법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건 없고 어디까지만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란 정비사업을 시행할 거야 라고 무슨 계획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 정비사업에 관한 게 그게 여기다 정비사업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그것까지만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절차는 정비법으로 넘어가서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 안에서 지구단위 걸 수립하는 거, 그것도 다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관을 수립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요. 다만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이걸 뭐 한다? 응용해서 시험 문제 냅니다. 뭐 한다? 응용해서. 예를 들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 이렇게 내버립니다. 다음 중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한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내죠. 그러면 다 도로 설치에 관한 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게 이 소리거든요. 그걸 도로 설치에 관한 게 이런 식으로 내죠. 그죠? 여기 정비사업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이렇게 냅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어디서 안 들어봤어? 달동네. 우리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잖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설마 이것도 모른다고는 안 하겠지. 아예 정비법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인 건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냥 정비사업에 관한 게 이렇게 내지 않고 뭐란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게. 그것도 무슨 사업이야? 정비사업이잖아. 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그렇게 응용해서 내죠.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응용해서 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대로 내지 않아. 그럼 용 이렇게 낼까? 아니죠. 뭐로 내?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이렇게 안 내요. 뭐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이렇게 시험 문제 내죠. 그럼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뭐죠? 용도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게 이렇게 안 낸다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게 이렇게 내죠. 아니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에 관한 게 이렇게 수립하죠.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여기를 뭐로 바꾼다? 제2종 일반 주거로 뭔다?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뭐죠? 용도지역 뭐야? 변경이죠. 그죠? 용도지역 지정만 도시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이랬잖아. 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 그것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한다.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거지. 그냥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이렇게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는 걸 초등학교 1학년 문제라고 하고, 지금 말했듯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로 변경하는 게 이렇게 내는 걸, 그걸 고등학교 시험 문제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낼 수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응용 문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 보면 요거 하나 내고 그 밑에다 응용 문제를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내고 응용 문제를 이렇게 낸다라는 그걸 일단 문제에도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상상으로 외로다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럼 법주문 그대로 내지 않고 요걸 알면서 꼭 파생되는 내용들. 아까 말한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알고 있냐? 그거. 용도지역의 종류 21가지 알고 있냐? 그거. 용도지구 종류 9가지 알고 있냐? 이런 것들. 그걸 직접 시험 문제로 집어넣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다 그 파생되는 내용들 이걸 알고 있는지를 그렇게 종합적인 응용 문제로 내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바탕이 없으면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꼭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꼭 외우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인 계획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슨 계획 일종? 도시군 관리 일종. 첫째 뭐겠죠? 지구단위 계획. 뭐겠다?
지구 단위 계획도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여기다 쓰면 안 된다. 실수. 여기다 써야지.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일종의 무슨 계획 있다? 두 가지. 지구 단위 계획하고 좀 전에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뭐였었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용도 구역에서 나오는 거.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참 공법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너무 단어들을 이지랄 길게 만드냐, 그죠? 좀 간단하게 단어 한 4글자, 5글자를 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이거 단어 애우다가 머리 돌아버려, 그죠? 용어 애우다가 시간 다 가버려. 그래서 좀 복잡해. 무슨 게 지구 단위 계획하고 또 하나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요거는 뭐다? 무슨 계획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 일종이라는 거.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은 뭐죠? 개념적인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도시군 계획 이거네, 그죠? 이거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야? 원칙 자기 관할구역, 그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자기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전부, 서울특별시 일부 마구찌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부에다는 수립한다는다? 안 합니다.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는 절대 수립할 수 없어.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서만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에서만 수립하지 서울특별시라는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서는 수립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고.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일부에서만 지구 단위를 수립하고, 두 번째 왜 수립하죠? 목적들이 쭉 열거돼 있어, 그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화는 이걸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하는 쪼로록 5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애운다? 안 애운다? 안 애웁니다. 좋은 말은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좋은 말을 틀리게 나는 경우는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건 시험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무슨 단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거 내우셔야 돼.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 일종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야. 그래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거 뭐라고 낸다? 도시군 기본 계획을 말한다. 고지랄로 시험지를 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쭈루룩 나가다가 맨 끝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했는데 그걸 뭐로 바꿨어? 도시군 기본 계획을 말한다. 맞아 틀려? 틀리는 겁니다. 근데 읽다 보면 나중에 그런 단어가 눈에 안 보여. 맨 마지막 것을 맞아? 그냥 후루룩 지나가고선 그냥 넘어가. 그래서 틀렸다는 걸 모르고 있어. 무슨 단어를 바꿨다는 걸?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바꿨다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순간 그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땐 어떤 걸 이 중에 시험 문제 냈지? 이 지문 중에서 어떤 게 될 거지? 그걸 머릿속에서 미리 짐작하고 있으면 상제 공부할 때 시험 문제 풀 때 뭐죠? 그 답이 톡톡톡 튀어 올라옵니다. 꼭 우리 고슴도 친 거 뭐지? 왜 망치로다가 이거 옛날에 때리는 거 뭐죠 그거? 두더지. 왜 두더지 머리지? 이렇게 올라오면 망치 들고 탁 때리고 올라오면 탁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시험 풀 때 그렇게 해야 돼. 요게 뭐야? 나 틀렸어 하고 툭 펴 올라와야 돼. 그럼 그거 똥 때려서 그래 이 새끼야 나 이거 알고 있어. 올라왔어. 이거 땡 올라온 거 땡 이렇게 때릴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가 쭉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게 틀린 게 튀어 올라올지 몰라. 그걸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정확히 풀겠죠. 여기서도 지구 단위 계획하면 딱 2가지가 핵심이죠. 뭐다? 첫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서만 수립한다. 두 번째, 이거는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 2가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가운데 좋은 말 다 써놓은 건 그건 애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셨죠? 그걸 문제에서 낼 때는 출제원들이 그런 걸 골라서 내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서 눈여겨보면 나머지는 틀릴 게 없다. 아셨죠? 자, 핵심.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돼 놓고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여기 보면 또 하나가 이제 자, 요까지만 일단 정리해놓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은 아닌 계획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계획이죠? 성장 관리계획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잘 안 써져. 무슨 계획? 성장 관리계획. 요게 어디에 들어있죠? 이제 밑에 하나 들어가. 근데 조심할 거. 성장 관리계획은 핵심이야. 중요한 거. 도시군 관리계획이 일종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었던 게 아니고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요거는 무슨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일종이 아니라는 거.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일종인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지구단위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걸 정리 먼저 하시고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하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수립해. 그죠?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하죠?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성은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이런 것들은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래서 뭔다? 구역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성은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를 수립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구역 안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한다. 세 번째 성장관리 계획 구역 안에서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아셨죠? 그렇게 세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기억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뭐에 가는 거야?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 다 끝났다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몇 번까지 끝났어? 8번까지 끝난 거야. 자, 이제 이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이제 계획에 맞춰서 두 번째 뭐 하자? 국토를 구분하자. 국토를 나누자. 예, 나누자는 얘기야. 어떻게 구분하죠? 그게 세 가지로 나누자입니다. 첫째는 뭐가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 두 번째 용도지구. 세 번째 용도구역. 이 세 가지죠.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게 개념 정리를 어떻게 했죠? 용도지역이란 첫째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개발한다는 건 두 가지죠. 첫째는 뭐부터 해? 토지 이용. 토지 개발하죠? 두 번째는 개발한다는 게 구에다 뭐 짓는 거야? 주로 건축물 짓는 거. 그죠? 딱 두 가지야. 토지의 이용 및 구에다 뭘 짓죠?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이런 걸 함부로 짓지 못하게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첫째는 토지 이용을 함부로 못하게 제한한다. 건축물 짓는 걸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한다.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복잡한 단어도 필요 없어. 핵심 단어 이거야. 토지 이용 함부로 못하게 제한하자. 건축물 짓는 거 네 멋대로 짓지 못하게 제한한다. 예,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뭘 지정한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러면 용도지역은 지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여기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무슨 계획으로 하죠?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하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이라자. 그래서 용도지역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토지나 건축물들을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요거는 그러고서 목적이 쭉 있어. 뭐 공공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핵심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용도지역의 종류는 몇 가지 있었죠? 총 21가지. 크게 4가지. 뭐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한 게 먼저죠. 이제 그 정도 내우시겠죠?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시 주거지역은 전원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원주거지역은 1, 2종,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제 용도지역 21가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 못 외우고 있다. 심각한 치매 증세입니다. 예,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용도지역 종류 21가지도 모르고 있다는 건 그건 공법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21가지에 대한 특성과 제목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그런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되면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 국토가 관리됩니까? 좀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다 다시 뭘 지정했습니까?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제일 밑바탕에 뭐가 지정된다? 여기는 녹지지역이라는 걸 지정했고 여기 뭘 지정했죠? 상업지역이라는 거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 그럼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위에다 뭘 지정했죠? 야, 상업지역은 원래 건물을 높게 져요? 낮게 져요? 높게 지잖아. 딴 데는 다 높죠? 근데 여기만은 야, 안 되겠다. 그거는 건물 높게 지지 마라. 라고 여기는 뭘 지정한다? 고도지구. 그럼 고도지구는 뭐의 일종이다? 용도지구. 고도지구는 뭐에 들어가죠?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었죠? 법률에서 9가지. 용도지구 몇 가지? 9가지. 뭐뭐 있었죠?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있었죠?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네가 날 물어 나를 너를 보신탕으로 끓여 먹을 거야. 그렇게 보복을 경고하라 라고 했었죠. 바로 그 용도지구. 왜 지정하죠? 용도지적 지정만 갖고는 국토관리가 안 된다. 부족하니까 어디에서 해? 바로 용도지역에서의 뭐하는 것들 이거 제한하고 있는 걸 용도에서 제한한 거 있죠? 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다시 뭐하기 위해서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뭐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이게 핵심 단어야.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뭐 지정한다? 용도지구로 지정한다. 나머지 뭐 목적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그냥 그런 거 바꿔낼 가능성은 1%도 없고 시험은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걸 더 강화 제한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으면 이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라자. 그때 용도지구는 지들끼리는 서로 중복지정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건 중복지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까지가 두 가지. 반면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둘만 갖고 국토관리가 부족해. 2%가 부족하더라. 그것만 갖고는 하나 더 만들자. 뭘 만들었어?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아까 개, 도시, 수, 입. 그거 왜 지정하죠? 지정하는 이유. 바로 용도지역 또 하나 용도지구 위였던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뭐 하는 것들이 있었어?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한을 다시 뭐 하려고? 그걸 강화 제한하거나 또는 완화 제한하게 해서 강화나 완화하게 해서 뭘 지정한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머릿속에 톡톡톡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거 시험 문제 내는 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아셨죠? 자, 이제 뭐 끝났어? 국토를 나눴죠? 그럼 나눠진 국토에다가 이제 세 번째 뭐 하자? 개발하자. 그럼 개발하려면 무슨 시설부터 들어간다? 공적인 개발부터 들어가자. 그럼 공적인 시설로서 무슨 시설이 있다? 기반시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를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오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뭐 설치하자? 사람들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무슨 시설?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기반시설. 자, 그럼 기반시설 용어 정의는 첫째, 기반시설이라는 개념 정의는 없어요. 법에. 기반시설이란 이러이러한 걸 기반시설이라 말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 이거는 그냥 강의할 때 뭐라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이렇게만 말했지 법률 용어로서의 기반시설의 용어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놓고 뭐만 있더냐? 기반시설의 종류만 몇 가지가 있죠?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그래서 기반시설의 종류 7가지만 그냥 나열하고 있지 기반시설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시오 개념 정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게 첫 번째고. 그럼 7가지 뭐 있었죠? 한국과 미국 간에 방, 공, 보를 서로 교환하고 뭐한다? 공유한단다. 한국과 미국 간에 방공보 교환 공유. 방공포라고 하는 걸 교환하고 공유한다. 방공보 교환 공유거든요. 그래놓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환경 기초시설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왜 애우긴 애워야 돼. 이 각각의 시설들 연결된 걸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냐고 이 많은 걸. 그죠? 그러니까 그중에 시험 문제에서 몇 가지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났던 게 통계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많다? 환경 기시설. 몇 가지 있었죠? 예, 5가지 합, 폐, 수, 폐, 빛. 하도 폐되고 수시로 폐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른다 그랬었죠? 그래서 하도 폐되고 수시로 폐돼서 빗물이 돼서 흐른다 이렇게 외우라 그래서 합폐, 수폐, 빛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나머지도 있는데 이따 문제도 시험 문제에 들어있어요. 이따 문제 들어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따 문제 푸는 데는 답이 나와. 이것만 나도 풀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꼭 이것만 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밖에 나머지들도 조금 몇 가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반시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정리해. 이게 첫 번째. 자,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을 뭐 하려고?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설치하려고? 그중에 어떤 거? 예를 들면 도로. 도로 있죠? 도로라는 걸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여기다 만들려고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죠? 좀 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도시관리 수립하라고 그랬죠? 여기다 도로 내겠다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걸 기반시설이라 부른다? 아니요. 그때부터는 이걸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른다. 요 개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른다. 자, 개념 정리 중요해요. 기반 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것? 도시군으로 결정된 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한단다. 기반 시설 중 도시군과로 결정된 걸 무슨 시설을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한단다.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기반 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 그랬죠? 기반 시설은 막연한 겁니다. 그냥 도로, 공원, 학교. 그걸 이 막연한 걸 어느 특정한 장소에다 구체적으로 뭔다?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다 도로를 만들려고 저기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여기다 학교라는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여기 도로 만들어 저 공원 조성해 여기 학교 지을 거야 라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구체화됐죠? 어느 특정 장소에 그렇게 하겠다고 구체화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건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도시군 계획 시설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돼? 딱 떠오르는 거 하나야. 도시군 계획 시설? 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결정고시 해놨구나. 이거 진짜 만들겠다는 거구나. 막연한 게 아니야. 도시군 계획 시설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이 수립된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겁니다. 아셨죠? 그건 막연한 게 아니고 진짜 만들겠다는 뜻이더라. 이걸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근데 문제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지금 설치한 겁니까? 하겠다고 계획만 수립한 겁니까?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고시 된 상태죠? 아직 안 만드는 거죠? 그럼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안 만들고 20년이 지나도 안 만들고 그런 거 많잖아. 그죠? 우리 집 앞에 도로 낸다고 그랬어. 우리 아들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내고 있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실제로 뭐 하는 거? 설치하거나 또는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뭘 해야 돼?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무슨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가 사업자만 붙여라 이거잖아요. 그죠? 다만 조심할 거. 첫 문제 어떻게 내죠? 잘라. 기반 시설을 이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OX 뭐라고?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OX 맞아요? 내 눈에서 레이저 쏘고 있는 거 보여 지금? 2만 볼트로다 지금 쏘고 있어잉?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한다고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에요. 좀 전에 도시군 계획 시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을 때만 무슨 시설이야? 도시군 계획 시설이야. 이걸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지. 언제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다 도시계획 사업이야. 도시계획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야. 기반시설 중에서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실제로 설치하겠다고 확정이 됐죠? 그 확정된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 이거를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지. 요거 뭐라 쓰면 틀린다?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No understand? 뭐가 내야 이씨? No understand? Yes understand 이렇게 말해야 되지. 예, 이해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셨죠? 예, yes understand. 왜? 오케이? 첫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장난하는 거야 사실은.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을 한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설치하려고 일단 무슨 계획부터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부터 결정해놓으면 이걸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대로 뭐 하는 거?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걸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그것만 도시군계 시설 사업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건다면 무슨 사업이야? 그건 기반시설 사업이지 뭐. 그건 도시군계 시설 사업이 될 수 없어. 아셨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냥 기반시설 사업이야 그냥. 그걸 정확히 말하면. 그건 도시군계 시설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도시군계 사업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화로 결정한 거. 그걸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 understand? 제발 좀 헷갈리지 마시고 더 이상 틀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understand? 예, 거기까지. 자, 요거 중에서 핵심은 이게 세 가지야. 그래놓고 이제
조금만 더 한다 이거. 기반시설의 종류 몇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이제 개념 종류. 그까지 할게. 세 가지 뭐 있죠? 첫째, 용도. 여는 저기 뭐가 있어? 다시 기반시설의 종류 세 가지. 광역시설. 공동구가 먼저죠? 공동구부터. 공동구. 두 번째, 광역시설. 세 번째, 공공시설. 세 가지 또 개념 정의.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저 세 가지, 요까지 할고 이거 다시 위로 올라가. 공동구가 있고 광역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은 개념 정의 있죠. 이거 정리하자. 간단히. 공동구 어렵지 않습니다. 공동구는 뭐 갖고 그죠? 우리 사진 갖고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구는 어디 나와요? 저 요까지 넘어갔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거죠. 공동구 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 이 사진이 떠올려야 돼요. 이거 참 제일 제가 이제까지 찾았던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야. 옛날에 공동구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 막 땅속에다 뭐 전기가스 통신 들어가야 된다는데 사람들이 뻐끔뻐끔 쳐다보고 계셔.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지 땅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땅속을 들어가 봤어야지 알지. 그죠? 죽을 때나 들어가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모르잖아 이걸. 그래서 공동구라는 개념 말로 다 설명하기 참 어려웠었어. 그림 보면 알아. 자, 지하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도시설 같은 걸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간. 땅속에다 이렇게 만드는 공간. 이걸 뭐라 부른다? 공동구라고 한다. 그림 보면 금방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정의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동구 개념은 별로 어렵잖아. 지하 매산물을 공동으로 지하에 설치하는 공간. 이걸 공동으로 한단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시설? 광역시설. 이 광역시설은요, 또 뭐랑 관부돼야 되냐? 광역이란 개념하고 관부돼요. 광역. 자, 아까 광역은 넓은 지역이잖아. 광역시설은 넓은 지역 시설 이 말이잖아. 그죠? 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때 넓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하나의 관할구역, 둘 이상의 관할구역. 바로 둘 이상의 관할구역 관련될 때 그런 시설을 뭐라 부른다? 광역시설. 그러니까 항상 광역시설 하면 뭐 떠올려야 돼? 둘 이상의 관할구역과 관련된다.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뭐 한다고? 걸치는 시설들. 자, 도로를 만들었는데 서울특별시 안에다 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서울특별시 만들면. 근데 서울하고 고양시하고 걸쳐서 만들었어. 뭐가 되죠? 그때부터는 광역시설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관할구역 안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둘 이상의 관할에 걸친다. 그런 도로를 뭐라 부른다? 광역시설이라 하자. 아셨죠? 자, 반면에 둘 이상의 관할에서 뭐 하는 것도 있어? 걸치는 시설들. 걸치는 것들. 또 하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대표적인 거? 옆에 김포공항. 김포공항이 서울특별시에 들어가요? 김포시에 들어가요? 서울특별시야? 근데 왜 김포공항이야? 어? 그럼 강서공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 저기 강서구잖아. 맞죠? 그럼 강서공항 해야지 왜 김포공항이 기분 나쁘게? 김포란 말을 왜 집어넣었어요? 다. 어쨌든 김포공항. 이 김포공항은 김포 사람만 타라는 거야? 강서구 사람만 타라는 거야? 아니잖아. 저 부산 사람도 탈 수 있었어. 알 수 있잖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둘 이상의 관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뭐라 본다? 광역시설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개념 정리는 일단 그 정도만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시설? 마지막 공공시설. 그럼 공공시설이 뭐죠? 공공시설. 어디 갔어? 여기 있죠. 공공시설. 대표적인 게 뭐 있었죠? 도, 공, 철, 수. 일단 이렇게 해오라겠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자는 일정한 시설들 이렇게 있어요. 그 밖에 대통령이 자는 일정한 시설들 하고 나 있어. 그거 옛날부터 강의 몇 번 했었거든. 공공시설 혹시 시험 문제 낸다면 도공철수 플러스 몇 가지 대통령이 자는 시설 이렇게 있었거든. 이것도 날까 해가지고 강의했었는데 뒤져라고 안 나. 아직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났어. 그래서 안 가르쳐. 근데 어떨 때는 시험 문제 들어있는 데가 있어. 모의고사에서 가끔가다 골래. 근데 어떻게 해오냐면 여러분들 어디죠? 화장장 있죠? 화장장에 갔더니 거기 뭐가 있죠? 화장장에 갔더니 뭐가 있어? 일단 주차장 있잖아. 차 사야 되잖아. 그리고 옆에 조그만 운동장 있어. 운동장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이제 끄실린 다음에는 어디다 거기 봉안당 있잖아. 납골당. 예, 봉안당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다시 뒤에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고? 공동묘지 있고 공동묘지 앉아가지고 이제 자 돌아가신 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저 밑을 내려다보니까 뭐가 보인다? 저수지가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뭔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거기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생각하자. 그렇게 합니다. 어디 갔더니 화장장에 갔더니 주차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봉안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가 있고 저 밑에 뭐가 있다? 저수지가 있더라. 그걸 뭐라 부른다? 행정청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런 시설도 뭐에 속한다? 공공시설에 속한다.
행정청이 설치한 경우에만 공공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다 화장장에 가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화장장에 갔더니 주차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봉안당이 있고 뒤에 공동묘지가 있고 저 밑에 저수지가 보이더라. 이렇게 오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 외울 필요 없더라고. 왜?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는 거야. 씨. 근데 가끔가다 모의고사에서 튀어나오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우지 말라면 또 왜 이렇게 잘 외우는지 모르겠어. 외우라는 건 뒤져라고 하냐고. 외우지 말라는 건 뒤져라고 하고. 그죠? 하여튼 그런 경우 있는데 하여튼 요 정도만 하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맨 밑에 개발밀도 관리부터 그 밖에 조금 더 있죠? 그거하고 계획에 의지해서 국토행동만 이거는 다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쉬었다 가시죠.